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너리 박지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 참 어렵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청약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에다가 금리까지 계속해서 이제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동산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조금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빌라는 어떨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과연 이 빌라라는 것은 안전한 선택일 수 있을지 오늘 그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리치에셋 황태현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에는 또 처음 출연이시니까 설레고 네. 떨리고 막 지금 막 입이 떨려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된 더리치에셋 황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빌라에 대한 궁금증. 사실 그동안 저희가 빌라 같은 것들은 좀 전문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 점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요즘에 다시 빌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대표님? 일단 그 빌라에 대한 관심도 그러니까 빌라라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핵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비율보다 사실 주거 비율은 빌라 단독, 다가구 이런 이 저층에 대한 유형의 주택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땅이 크단 말이에요. 막 50평, 100평 막 이런 식이지만 빌라는 한 세대를 살 수 있어요. 아파트처럼 1호, 2호, 3호. 그러니까 한 건물에 한 칸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취득하기가 가볍고 뭐 청년분들이라던가 신혼부부 뭐 이런 분들이 처음에 시작하기가 좋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한 이명박 그 시장 시절이에요. 그게 이제 한 2003년, 4년 이때 우리 이 서울이라는 곳에 25개 뉴타운이 이제 지정이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재개발을 한 게 지금 2025년이 와서 아파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마포권이요. 이런 데 보면 아현 뉴타운 한 번쯤 귀에 익숙하세요? 네네네. 부가현 뉴타운 이런 데들. 이런 것들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바뀌었고 네, 마레프라고 하죠. 그렇죠. 마레프. 마레프. 좋아요. 마레프라고 하고 또 마포 프리스티지. 네, 프레스티지. 요즘에 이 발음하기도 어려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저층 주거지 안에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그 안에 빌라가 있었고 그 빌라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그 권리를 받는데 지금 청약시장에 지금 현재 25년도 청약시장에 나오는 일반 분양가 평균가가 한 13억에서 17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강북권역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가격이 한 반 가격에 받는 거예요. 그 빌라라는 아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니까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조합원이라고 하고 그럼 최초에 이 빌라라는 작은 걸 갖고 있어도 아파트를 주니까 얼마에? 반값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높은 분양가에 살 바에는 이제 그 시장을 본 거죠. 여기다 이거 사면 아파트를 이렇게 받네. 근데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사람들이 있겠죠.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드라마 보면 1988 이런 데 봐도 쌍문동에 어디 막 개발을 하는데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보상받았던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쪽으로 또 몰려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아파트 값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잖아요, 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탈출구가 어디 있는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회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빌라라는 시장 쪽에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 이제 관심을 가장 많이 끌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와 함께 좀 굉장히 좀 오래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금액에 대한 그런 접근성 자체가 빌라가 이제 워낙 더 좋다 보니까 많이들 거래량도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빌라라는 상품이 좋아서 거래량이 늘었다기보다는 역설인 것 같아요.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빌라를 샀다.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 사실 우리 지금 방송하는데 여의도잖아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40억이에요. 네, 맞아요. 40억. 이게 딱 와도 벌써 무겁죠, 체감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크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는. 그렇죠. 그리고 이 앞에 여의도가 영등포구잖아요. 앞에는 40억인데 여기서 딱 1km 뒤만 들어가도 4억짜리 빌라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틈새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아예 비싸서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자그마한 거라도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는 방식의 어떤 빌라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재개발로 갭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3중 규제 세트가 딱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갭 투자하지 마. 그리고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재개발은 똑같이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갭 투자 할 수 있는 게 없네. 자, 근데 갭 투자는 안 하는데 서울시에서 아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오죽 공급이 없으면 공급 대책을 내놨겠어요, 그죠? 거기서 이제 서울시에서 빵 때린 거지. 야, 이거 서울시 무조건 공급 늘려야 된다 이거.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된다.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은 아파트고요. 아파트 단지를 부셔서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부셔서 지어 올리면 재건축. 자, 지금 뭐 창신동이라든가 아까 아현동이라든가 뭐 요즘에 핫한 데들 있죠. 성수동, 한남동, 자양동 일대는 전부 다 빌라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촌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렇고 저층 주거지가 맞아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 지역들을 전부 다 뭐라 하려고 그러냐면 재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아직도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요? 최근에 한남 뉴타운의 가격이 60억인데 거래가 가능해요. 실입주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재건축 60억은 허가받고 들어가야 되고 어떤 그 재개발 시장은 허가를 안 받아도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정확하게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금액인데도 같은 불구하고. 금액인데도. 네.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있고 사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 시장이 지금 이 3중 규제라는 시장 속에서 이쪽 시장만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빌라는 그냥 서민이 사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데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그 재개발 시장에 있는 빌라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관심을 받고.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투자자는 네. 일단 여기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 서울을 포커스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이라든가 경기 지역에도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이미 3중 규제 세트 그리고 가격의 어떤 상승 이게 2025년 한 해만 놓고 봐도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일대 지방에 있는 수요자들이 다 서울로 몰리고 있는 거죠. 특히 12.3 계엄 딱 터지고 나서 서울시장이 어떻게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강남을 잠깐 풀었었죠. 한 달 반 정도. 쫙 푸니까 전국에서 돈이 다 들어와. 그러니까 야 이거 서울로 돈이 다 몰리는구나.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다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서울 내에서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 재개발이 보통 어디에 쏠려 있냐면 자 강남권역 같은 경우에는 자 영동 개발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아파트들 다 지어져 있어서 동네가 멀쩡해. 그리고 이거를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토지 구획 정리가 돼 있다고 그래서 길이 반듯반듯한 거예요. 그래서 왜 강남 같은 데 보면 바둑판 모양이라고 그러죠. 길을 네모나게 딱 잘라갖고 선을 쫙 그어놨다면 지금 강북에 하다못해 지금 현재 여기 영등포 일대라던가 이 강북의 마포권역만 가도 소방차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도 있고 하다못해 자전거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북 권역으로 그러면 강북 권역에서도 일단 우리 요즘에 한강면 핫하잖아요. 한강면에 사실 구가 4개밖에 없어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그렇죠? 이 위를 딱 받치고 있는 구가 서대문, 종로, 중구, 동대문. 이 8개 구에 지금 개발이 가장 활성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개 구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최고 거래량이 많다.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한강과 가까울수록 강남을 제외하고 그렇죠. 한강과 가까울수록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게 빌라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환금성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파트는 거래도 잘 되고 뭐 하는데 빌라는 좀 팔기도 어렵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라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인가요? 아니면 오해가 있는 제가 건가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네. 드릴게요. 이 빌라가 거래가 되고 안 되고 또 프리미엄이 붙고 안 붙고는 철저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지역에 재개발을 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를 정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은 거래량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빌라라고 보지 않습니다. 빌라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봅니다. 그
그 권리를 조합원의 권리,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즉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아니, 그럼 빌라를 샀는데 그 승계를 못 받을 수 있는 물건들도 그럼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빌라 사기도 있을 수 있고 네. 또는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현금 청산. 네. 자, 샀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여러 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갖고 있었어. 자, 그런데 하나를 내가 갖고 있는 걸 얘기 안 하고 하나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다물권자들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요 조금만 산 사람은 당연히 현금 청산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권리관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빌라가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가 아니라 재개발 시장에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한다면 일단 열악해야 되겠죠. 재건축도 연식이 오래되니까 재건축을 하는 것처럼 이 저층 주거지들도 노후가 심해야 되는 거야. 아까 그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동네 또 뭐 자전거도 못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열악한 지역들은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 몸값이 더 높은데 제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서울시를 그냥 그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송파가 최근에 그 가격 상승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럼 송파에도 보면 삼전동, 석천동, 잠실동에서 빌라촌이 있고요. 자, 바로 그 길 건너에 가면 그 우리가 이게 잠실대교 뭐 이렇게 송파권역이니까 넘어가면 자양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같은 해에 똑같이 지어서 똑같이 생겼는데 송파구에 있는 빌라는 한 5억대, 방 2칸짜리가 자양동으로 딱 넘어가서 여기는 개발지입니다라고 딱 지정되어 있는 곳이 지금 10억 이상. 2배가 넘어가네요. 2배 이상인데 시청자분들 기절하실까봐 제가 지금 살짝 최소한으로. 낮춰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돼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느냐, 네. 아니면 그냥 거주를 해야 돼서 직장에 가까운 곳에 빌라촌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그게 네. 강남에 빌라가 있다고 해서 이게 잘 팔리고 안 팔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로 개발 이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안 팔리는 곳과 팔리는 곳은 일단 기본 인프라예요. 입지. 뭐 예를 들면 병원, 공원, 학군 뭐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교통. 우리 흔히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멘트인데 역세권에서 초역세권도 있죠. 네. 초역세권. 네. 발음도 힘들어. 도대체 초역세권은 뭐냐? 정말 우리가 슬리퍼 신고 딱 나갔을 때 지하철역이 보인다. 그럼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거고. 자, 우리 부동산 옛날에 가보면 어때요? 5분 거리에 하고 딱 가보면 한 15분 가죠? 네. 그럼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1분 거리에 있다, 5분 거리에 있다, 10분 거리에 있다.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교통이 멀어질수록 또는 환경이 안 좋아질수록 가격은 떨어지니까 안 팔리는 거고. 근데요. 자,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지하철 가까운 데는 높은 건물에 있어갖고 재개발을 못해. 근데 뒤에는 낮은 건물들만 있어서 재개발을 하고 있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역세권이 멀어도 개발에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데들 있죠. 이런 데들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라는 아이 자체가 지역도 예민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도 예민하고요. 그다음에 공간의 크기도 예민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이렇게 판단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단순히 빌라는 안 좋은 거야.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하도 이 사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엄청나게 뒤이신 분들, 당하신 분들은 빌라의 빌자만 들어도 정말 열받겠지. 진짜 이거 뭐 답 안 나와. 근데 이 빌라로 몇십억씩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다 그런 보상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모님 세대 있죠? 한 65세 이상, 한 이 정도에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으로 뛰는 게 아니라 개발 시장으로, 재개발 시장으로 지금 빌라를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꼭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정말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 어떤 걸 선택할 때는 이게 그냥 안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그거 사기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보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사기 당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입지 인프라 그리고 개발의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권리 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개발 진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만 우리가 잘 챙겨 볼 수 있다면 뭐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뭐 깡통 전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전세라든지 이런 것들 빌라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좀 최소화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파트만 선호하는 분들에게 아파트 대비 빌라의 장점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파트보다 빌라가 장점이 더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 살 수 있으면 아파트를 사세요. 살 수 있는 사실 금액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 웃을 수 있지만 네.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이렇게 좀 부족하게 사시는 분들은 네. 이 빌라라는 상품이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고 정말 희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몸테크라고 하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뜨거운 데가 용산구란 말이에요. 그럼 용산구에도 가보면 뭐 원효로 일대, 서계동 일대, 청파동 일대, 뭐 후암동 일대를 보면 지금 다 달동네예요. 정말 좋은 동네가 있다면 뒤쪽은 뭐 용산이 말이 용산이지. 근데 그 용산을 왜 묶었냐?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부셔버릴 수가 있어서 도시 설계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업무지구도 올라간다, 재개발도 한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빌라가 좋지는 않은데 네. 나중에는 이 빌라라는 아이가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여의도 뭐 40억 뿐만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들도 지금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고 또 이 빌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아파트잖아요. 여기에 또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자 아파트라는 상품은 그냥 어느 단지에 얼마야 라고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빌라는 얘기가 완전 달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을 이 지역이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자 그 안에서 이제 가격 전략인데 지금은 그 2024년 12월 18일부터 공시가 5억 이하의 비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면 청약 통장을 쓸 때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아요. 자, 공시가 5억 원 이하예요. 네. 자, 그러면 젊은 친구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한테 뭘 사주려고 해요. 이 친구한테 씨앗을 하나 뿌려줘야 되겠어. 한 달이만 옆집만 물어봐도 어디서 보상받았대. 저 집은 무슨 아파트를 저기 무슨 조합원을 갖고 있대.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본단 말이에요. 없지 않아.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은 법을 해당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하나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를 조합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생기고 청약통장을 쓸 수 있는 권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 혜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청약통장 못 쓰죠. 자 그런데 공시가 5억 이하 빌라니까 매매가로는 한 8, 9억대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이 뭐 약간 1급지, 2급지, 3급지들도 아까 뭐 10억 이상 이렇게 가는 빌라촌들 아닌 이상은 지금 거의 다 6억, 7억, 8억에서 움직이니까 충분히 덤벼볼 수 있는 문제고 지금 아파트 갭 투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입주 안 해도 되니까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아파트보다 조금 권리로 놓고 봤을 때 이 성질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친구가 훨씬 더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6억 이하에 대한 부분들도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아무래도 또 이게 사실 공시가가 아파트처럼 KB 시세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유세면 부분 그다음에 좀 열악하긴 하지만 관리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적죠. 아파트보다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재건축에 20억, 40억 주고 살 수 없지만 재개발 지역에는 2억, 3억, 4억으로 살 수 있고 거기서 나의 뭔가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신혼 결혼을 한다든가 했을 때 청약 통장을 정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정책을 피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정책을 피는 게 가장 문제인데 봐보세요.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이 서울 전역을 조정지역 투기지역으로 딱 막아버리면 이 서울시에서 살지 않는 이상은 1순위 청약이 안 돼.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 거기서 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해외 가서도 사는 판인데 서울로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게끔 꿈과 희망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 살지 않으면 청약이 안 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시장을 자꾸 여기는 서울은 좋은 곳이고 여기 들어오면 비싸질 거니까 여기 막아야 돼. 이거 잘못된 거죠. 싹 다 풀어가지고 신혼부부든 젊은 청년이든 노인분들이든 싹 다 자기가 살고 싶은 데서 살 수 있게끔 길을 열 생각을 해야지 일단 잠깐 막아. 그러니까 이 청년들한테 무슨 대출을 안 해줘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니죠. 어떻게 대출을 받아? 그거 갚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이자만 해도 감당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오늘 청년한테 6억 대출 받았어요. 어떤 욕하죠. 욕해. 그냥 육두문자 날라오는 거야. 그런 거는 그거 말이 안 돼.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든 빌라라는 비아파트라는 상품에서 재개발할 수 있는 시장 쪽으로 들어갈 때 이게 핵심이 뭐예요? 이게 또 있어요. 이게 제가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방이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세 칸이든 간에 일정 큰 면적이 아닌 이상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20평대, 30평대, 40평대가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저층주에 빌라청 가면 옛날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보면 어때요? 뭐 하숙집, 방 한 칸. 한 칸도 아파트 하나 줘요. 물론 그 권리가가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받을 수만 있는 희망만 갖게 해줘도 실상 길이 좀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다 막아놓고 그냥 무슨 대출 안 해줘서 집 못 사는 것처럼 이건 아니다. 이 정책의 어떤 빈틈들을 좀 잘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됐었던 거지만 아직 이 아파트보다 좋은 점은 사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거주를 하는 문제는 아파트가 훨씬 유익할 수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문제, 내가 씨앗을 뿌려서 뭔가 기회를 도모해 볼 수 있는 거 이쪽 시장에선 절대적 재개발 예정지 또는 재개발하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의 빌라가 우리 정말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세대라든가 어떤 노년에 아직도 내가 집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청포자도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하나의 대체 상품이다. 네. 그 정책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셨거든요. 이 정책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조금 억누르는 그런 쪽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 정도의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이거 개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책과 개발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거는 억제 정책을 피는 거죠.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허가받아서 사. 이거를 2개, 3개 사지 마라고 막아놓은 거고 개발은 삶의 환경이죠. 거기가 정말 뭐 지금도 쥐가 뛰어다니는 곳들도 많고 화재에 취약한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게 지금 불이 안 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길도 없는 골목길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겨울이 되면 정말 달동네들 지금 마을버스들 다니는 곳들도 보면 이 주택 정비를 해야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창신동 일대. 창신동은 왜 유명하냐?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뉴타운 한다 그랬다가 무슨 새 집 지어줄게 했다가 길을 닦아준다 그랬다가 또 신속 통합을 한다 그랬더니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열받고 환장하겠어요. 정말 전 돌아버릴 거야. 아마 제가 거기 살면 어떻게든 이 개발을 빨리 해야지. 무슨 개발을 하면 이게 개발 이익이 너무 커서 그죠? 이거 뭐 대장동도 아니고 무슨 돈을 왕창 벌어가는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그 정책을 펴서 그게 사람들이 좋은 곳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해야지. 여기다 지어놓으면은 이건 뭐 아파트 값이 뭐 몇십억 갈 거야. 약간 이런 쪽의 프리미엄으로 가니까 지금 현재의 정책하고 자꾸 충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청약이라든가 뭐 무주택 활용하는 거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정책과 지금 시장은 지금 너무 따로 논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겁을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조건들을 잘 따져가지고 지금도 길이 있고 우리가 현명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을 부담되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안에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빌라 투자라고 하면은 정말 크게 성공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뭐
사기다라고 해서 실패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흔히 하는 실수한 투자와 흔히 하는 성공한 투자, 이 관점의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욕심. 본인의 욕심을 좀 정확하게 내려놔야 되나요? 욕심을 내려놔야죠. 왜냐하면 네. 이 빌라 사기가 터진 이유도 갭이 너무 작았기 때문이거든요. 전세 금액과 매매 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혹한 거잖아요. 혹하는 건 그게 나한테만 기회로 왔을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빌라라는 상품은 특히나 다른 부동산 상품에 보다도 더 권리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더 철저하게 입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도 안 될 건데 개발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기인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이게 원래 원 가격이 아닌데 그 가격 정도의 이상이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기잖아요. 이미 거품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익금을 다 여기서 가져갔고 이익금이 없는데 이거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권리관계 또는 주변 시세, 그다음에 임대 시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임장을 통해서 그리고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안 그러면 사기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딱 그 질문 올 때 욕심이다.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빌라 사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제도가 정책이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솔직히 뭐 누구나 다 떼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됐었지만 이제는 웬만한 거는 다 확인이 되고, 또 신축 같은 경우는 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가격이 낮을수록 지역이 좀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돼 있고 가격이 높을수록 시내 쪽으로 도시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만큼 인프라 환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일단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가느냐. 그 지역에서 1등하는 아파트가 있고 좀 처지는 아파트가 있다면 평균적인 거 대비했을 때 빌라 가격이 너무 높아도 그럼 아파트 사지 빌라를 왜 사요? 그렇죠? 이런 관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못 선택하면은 이제 사기가 되니까 사기 실수가 되겠죠. 사실 이걸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 꼭 확인해야 된다. 책임을 누가 감당해주지 못해요. 내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혹하게 하는 그런 매물들이 많죠.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제 한번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면서 이게 맞나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진짜 가슴 속에 내 인생의 근매는 없다. 가슴에 참을 인자를 딱 3개 박아요. 참자. 오늘 바로 도장 찍지 말자. 생각해보고 전문가한테 의견 나눠보고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뭐 견해를 좀 받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채널에 박지혜 앵커한테 판단을 한번 받아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또 막 상대가 그렇게 현혹을 한단 말이죠. 그런 데 휩쓸리지 말아야겠다. 절대. 세상에 나한테 돈이 없지 물건은 많다. 밖에 나가면 다 물건이지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빌라를 이제 매수를 하려고 갔을 때 실거주와 투자의 목적으로 갔을 때가 확실히 또 다를 거란 말이죠. 그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거주는 철저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야죠.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부동산은 의식주 중에 주잖아요. 실거주. 그러니까 방의 개수도 중요하고 내가 오랫동안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 인근의 인프라,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통 또는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가깝다던가 또 초등학교가 가깝게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빌라라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막 널뛰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인프라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빌라만 막 지어놓은 데들이 있어. 그막 교통도 안 좋고 위치도 안 좋고 많이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왠지 못 사는 사람은 꿀목길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꼭 그런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실거주는 낙후된 곳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거꾸로죠. 살기가 되게 좋아. 그래서 딱 갔는데 나도 살 수 있겠어. 상식선에서 보시자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깨끗한
한데 개발을 하겠습니까? 젊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노후가 심해야 돼요. 아까 자전거가 못 들어갈 정도, 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 불이 나면 큰일 나겠네. 그 다음에 딱 갔을 때, 우리 애들은 여기서 내가 못 살겠다. 여기서는 우리 딸은 못 살겠다. 이런 데들이 개발하는 거예요. 이런 데들이. 약간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몸테크를 해야 한다, 그렇죠. 알바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말들이 또 이제 살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살면서 그만큼의 뭔가 미래 가치를 기다린다라는 거잖아요. 무조건이죠. 네. 왜냐면 그런 그거는 곳이.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젊은 분들께 부모님들이 저는 그런 자녀분들께 그것마저라도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쌍팔년도에는요 정말 제 부모님 세대 우리 앵커분 부모님 세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꿈이 뭐냐 너 꿈이 뭐니?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꿈이 뭐였죠? 내 집 마련이 꿈이었어요. 내 집 마련. 다 단칸방에서 여기 되게 넓다. 여기서 한 20명 같이 살았어. 단칸방 한 방에서 5명이 먹고 살고 한 가족이 먹고 살면서 이 대한민국이 커온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는 2025년이라는 21세기 이 시대가 그 빌라촌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정만 돼도 돈이 프리미엄이 뜰까봐 국가에서 투기 방지, 쪼개기 방지 함부로 들어오지 마. 조정, 투기, 토지거래 허가까지 때려가면서까지도 그 저층 주거지들 열악한 곳들을 묶어버린 거예요. 왜 묶었어요? 여기를 개발하면 좋아질 거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노동을 해서 근로소득만 가지고 집을 사야겠다, 아파트를 사야겠다, 최상급지로 가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이상이고 꿈이지 현실적이진 않다. 현실로 진짜 필드로 나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대비했을 때 최고의 선택지로 진입할 필요가 있고 서울 딱 하면은 자 머릿속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서울의 구가 25개 구밖에 없어요. 25개 구에 426개 동 재개발지만 지금 500개야. 왜 선택지가 없어? 선택지 있지.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을 벌 때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 자 오늘 사서 내일 결과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이라는 건. 오늘 사서 5년 뒤, 10년 뒤에 결과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나이, 내 자본 대비했을 때 내가 선택해서 가장 흔들림이 없게끔 영끌 이런 거 말고 딱 했을 때 이 정도는 내가 유지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그 25개국 안에서 426개 동 안에서 최고의 자리를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야 청약해야 돼. 청약해야 돼. 이러고만 있는 집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청약하려고 하면 뭐 청약할 데가 없는데 지금. 청약을 받았다고 치자 막말로. 자 청약 받아서 13억 15억을 무슨 돈을 갖고 신혼부부가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지? 일부 뉴스에 나오는 일부는 마련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친구들 10명 중에 9명은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는 13억인데 6억 대출받아서 원금 이자를 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도와주는 집은 또 어때? 완전 이거 정말 가슴 아프고 피눈물 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를 때 초기일 때 딱 그 지점들을 빨리 공부해가지고 해야 되고 시대의 흐름이 1980년대 영동개발하는 것처럼 제2의 국가 리모델링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재건축 확정지었죠. 29년도에 착공 들어간다고 해요. 압구정 반포 지금 열심히 지금 가고 있죠. 뭐 웬만큼 지금 나이가 있는 40년, 50년 된 아파트들이 있다면 이 저층 주거지들은 이제는 40년, 50년, 60년 세월을 묵힌 거야 이제. 건물은 잔존 가치도 없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 전부 다 새 주택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아차 하는 순간 10년 사이에 세상이 바뀔 거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빌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한번 제안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빌라가 아니라 우리가 재개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역은 이제 서울을 일부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한강에 붙어 있는 가장 근접한 강남을 제외한 8개 구를 또 일부에서 같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서울에서 그렇게 좀 재개발이 있는 그런 빌라 또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빌라를 매입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당장 내년에 좀 투자자가 특히 눈여겨보면 좋을 지역은 어디인지, 이 두 가지 좀 궁금합니다. 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네요. 네. 그죠? 지역을 핵심이죠. 선택하고 네. 내 예산을 정하는 거. 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공부 하나만 좀 해보시자고요. 네. 재개발은 방을 한 칸을 갖고 있으나 두 칸을 갖고 있으나 반지하를 갖고 있으나 5층을 갖고 있으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하나만 줘요. 일정 비율의 면적이 크지 않는 이상은 한 개밖에 안 주기 때문에 내가 가서 몸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말 그대로 돈 주고 사는 거라면 제일 작은 거를 산다. 큰 걸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작은 걸 살 때 이게 조합원으로서의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서울이 한 1억부터 한 10억 정도의 투자금이 다양해요. 아파트는 딱 시세가 정해져 있어서 뭐 8억이다, 9억이다, 10억이다 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1억만 들어갈 수도 있고 1억 이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편차는 좀 있을 수 있고, 서울에서도 한강변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지금 한강변이요, 나라에서 알려줘가지고 너무 뜨거워. 한강이 지금 거의 뭐 온도가 네.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래서 정말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미 최상급지라고 하는 한강변은 피해야 된다. 1, 2, 3억대 갖고 안 됩니다. 그 외 지역들을 공략해야 되고, 한강변의 구가 한 10개 정도 돼요. 영등포구, 양천구, 뭐 강서구, 뭐 아까 마포, 용산, 송동, 광진, 여기 빼고 앞뒤로 딱 뒤로 넘었으면 구로 따졌을 때 25개 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11등부터 한 20등까지 여기에 있는 구들, 이쪽을 좀 살펴보시면 충분히 1, 2, 3억대로 아직도 뭐 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확치 않은 법을 가지고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게, 하다못해 우리나라는, 자 봐보세요. 제가 설명을 하나 해볼게요. 자, 이게 그냥 맨 땅이에요. 이게 맨 땅인데, 이 땅이 나라 거야, 또는 우리 앵커님 거야. 네. 근데 건물은 내 거야. 아파트 줄까요, 안 줄까요? 건물은 내 거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조건은 땅이 없이 건물만 내가 갖고 있는데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바로 권리관계라고 하는데, 자, 이런 물건은 어때요? 땅이 없으니까 토지대는 안 치러도 되겠죠? 요것만 사니까 얼마나 싸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이들은 사기 아니야? 안 주면 어떡해? 근데 이 질문이 웃긴 게,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에 가서 확인을 하든 조합 사무실에 가면 어디든지 간에 이 개발을 하고 있으면 개발 그 추진 사무실들이 있어요. 조합이 됐으면 조합 사무실이 있어. 가면 이 사람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권리를 정확하게 명시해 놨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면 된다. 그냥 막연하게, 제가 이제 필드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제가 상담을 많이 도와드리잖아요. 그 유튜브, 우리도 유튜브인데, 유튜브, 인터넷 이런 것들만 보고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게 그렇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아는 만큼 보여. 아는 만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고 원석을 갖다 주고 해도 내 눈에 그게 다이아로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게 다이아인데, 이런 것처럼 공부를 하셔야 되고 꼭 확인하셔야 되고, 이러면 충분히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한강변은 너무 뜨겁다, 그러니까 피해라. 조금 더 좀 저렴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한강변이 뜨거운 이유는 그만큼 또 이제 이 재개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이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좀 저렴하지만 재개발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리는 그런 지역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지역에 접근을 할 때 어떤 단계에 있는 곳에 접근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안전할까요? 가격도 적정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돈이 적을 때는 무조건 네. 초기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초기는 또 그만큼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입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보는 눈도 키워야 되겠죠. 숲을 보는 능력도 키워야 되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많은 돈을 치르고 뭐 확실한 곳을 가거나. 네. 근데 정작 또 돈은 부족해. 그렇죠. 그죠? 네. 여기서 갈등하다가 연끌하고 이러는 거는 옳지 않고요. 네. 지금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각 지자체 구청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도시개발 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2030년, 2040년까지 국가개발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는 없어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은 통찰력이에요. 봐보세요. 서울의 지도가 바뀐 지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10년? 네. 20년? 서울의 지도가 바뀐 적은 없어요. 계속 그냥 직구, 부시구, 부시구, 직구, 부시구, 직구 이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25개구는 가만히 있었어. 근데 우리가 예전에 고민 그 상담하는 그런 프로에서도 여기 좋아질 거고요, 여기 좋아질 거고요, 여기 나빠질 곳은 없었어요. 왜냐면 계속 개선을 하니까. 실제로 계속 좋아져 왔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노후도도 다 측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눈으로 보면 높은 건물들이 있는데 낮은 건물들하고 섞여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법도 있어요.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 뭐 역에서 500m 이내라든가 또 노후도가 한 70%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환경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투자라는 걸 하는 것이고 단계가 확실해지면 정말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를 고급 용어로 뭐라고 하죠? 몸테크? 프리미엄. 프리미엄. 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 뭘로? 돈으로. 올라가면? 올라갔으니까 네. 확신이 가졌으니까. 그리고 그게 정말 확신이 올 때는 사람들이 그 철거하는 모습을 보면 저기 개발하나 봐 이래요. 그리고 이제 막 펜스 같은 거 다 이제 막 그쵸. 쳐져가지고. 네. 그럼 그때는 정말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정말. 정말 이 첫 삽을 뜨는 순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한참 전에 우리가 하는 거고 젊으신 분들은 또 시간이 담보가 되잖아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자녀분들이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꼭 보신 다음에 조상 땅 찾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상 땅 찾기. 네. 조상님이 도대체 뭘 물려주고 가셨나? 서울시 어떤 거에 뭘 물려주고 갔으면 이 고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세상이 이렇게 계속 변해왔다는 거지. 1980년, 1990년, 2000, 2010, 2020. 근데도 그 지역이 발전하는 모습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떻게라는 물음표를 가지셔야 된다면 답이 없죠. 정말 미친 듯이 그냥 공부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확신을 가질 때까지.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AI 기술이라던가 건설 기술 이런 것들이 엄청나요, 진짜 속도가. 그래서 과거에 그 건설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졌고 또 견고해졌고 각종 IT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대가 속도도 빨라졌지만 시대의 흐름이 자 2025년도에 대통령이 바뀌었죠. 새로운 정부가 왔습니다. 6개월 만에 3중 규제 세트를 내놓을 정도로 뭐가 없냐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이라는 걸 내놨죠. 공급을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겠네? 경기도에다가만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바깥쪽에다만 집을 지을 수는 없단 말이야. 자, 안쪽에다 집을 지어야 되겠네? 이건 시대의 흐름이죠. 시대의 흐름이야. 가고 있어, 이게. 그러면 뭐 2030년, 35년까지 보면 10년 터울을 놓고 봤을 때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하겠구나.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지금 30억, 40억을 부르는구나. 자, 그런데 재개발 시장 가면 2, 3억 갖고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야. 재개발이 활성화된다. 그러려면 국가 정보를 받고 또 유튜브도 열심히 시청하고. 그렇죠? 우리 채널에서도 얼마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려주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는 타이밍이다. 주식 투자도 타이밍이라면 부동산도 철저하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25개구에 426개 동 지도는 가만히 있었다니까 얘는 20년 동안. 아무 짓도 하는 것도 없어. 근데 거기다가 철도를 1, 2, 3, 4, 5, 6, 7, 8, 9 분당선, 신분당선, GTX 막 이제는 외우기도 어려운 철도들까지 다 들어와. 그 지하철 앞에다 그냥 하나 사놓으셨으면 됐죠. 지금도 의심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지금 살까요라는 질문보다 지금 어디를 어떻게 살까요가 더 맞는 시대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에
어떤 일환으로 지금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가 온다. 많은 기회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엄청 그거를 좋은 기회를 잘 잡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지금 저희 도너리가 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면서 또 그런 기회를 잡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기는 좀 괜찮다라고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그런 빌라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행을 할 때 거래를 진행할 때 우리가 특히 좀 주의해야 되는 뭐 법적 세금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뭐 돈이 조금 모자라면은 뭐 갭 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꼭 좀 체크해봐야 될 그런 이슈들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우리가 개발지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첫째도 권리, 둘째도 권리, 셋째도 권리다. 권리를 가장 권리가 중요하게 없으면 봐야 된다. 걔는 네. 그냥 빌라에 불과한 거지. 네. 그죠? 권리가 이제 나중에 아파트를 받게 될 권리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거를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청약으로 일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받으면 분양권이 되고 애초부터 이거를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소유자, 원소유자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조합원의 권리를 갖고 있으니 조합원 분양가의 아파트를 받으니까 원래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더 낮게, 그렇죠? 거의 반값 이상에 받는 경우가 대다수고 또 청약통장 갖고 있으면 또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그 권리가 제일 중요하다.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렇죠? 개발이 됐을 때. 그리고 개발 진행 중이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두 개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규제가 있는 곳들은 지금 현재 5년 재당첨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기간 안에 가서 만약에 이거를 권리를 받게 되게 되면 하나는 현금 청산해야 돼요. 그럼 이 두 개 갖고 있던 사람이 하나를 내놨는데 이게 거래가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럼 또 권리가 안 오니까 돈만 왕창 주고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첫 번째도 권리, 두 번째도 권리, 세 번째도 권리.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이 뭐 하나 있느냐, 두 개 있느냐, 세 개 있느냐에 따라서 취득, 보유, 양도. 자, 부동산은 세금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증여, 상속 이런 분야를 떠난다면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딱 머릿속에 딱 박으면 되죠. 자, 사야 되는데 세금 얼마지? 갖고 있는 동안에 얼마지? 자, 팔 때 얼마지? 그러면 최초에 증여를 뭐 해줄 수도 있고 뭐 무상증여라든가 증여 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갭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한테 증여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그건 하나의 전략이잖아요. 자, 최근에 이 그 3종 규제 세트 나오고 나서 이 고위 그 간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자녀들 그거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증여가 됐든 차용이 됐든 빌려줬다, 증여해줬다. 자, 그럼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세금 유무가 중요하고 또 자, 아파트를 받았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기 전에 제일 궁금한 게 희한해. 사지도 않았는데 양도세 계산을 하죠. 이미 남았어. 주변 시세가 20억이니까 개발되면 20억이 될 거야. 큰 꿈을 꾼단 말이에요. 자, 그럼 20억이 됐을 때 자, 누구 앞으로 사면 어떤 사람은 세금을 50% 내지만 어떤 사람은 세금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세금 한 7, 8억 내는데 어떤 사람은 7, 8천밖에 안 내요. 그래서 1주택으로 좀 오랫동안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기도 하니까 자, 재개발 시장의 빌라들은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그랬죠. 제일 낮은 거를 사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도 되는 거고 그거를 처음에 누구 명의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도 가족 간의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빌라 투자를 마음 먹었다면은 이제 향후 이제 뭐 절세 방안 같은 것들까지 미리 좀 공부하고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빌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또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시장은 초양극화 시장으로 재편이 됩니다. 지역의 어떤 재편이 되기도 하고 상품의 그 시장으로 재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신축 아파트가 이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된 겁니다. 이 신축 아파트를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이 전략을 세우시는 게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억누르는 시장 규제 정책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재개발의 이 빌라의 시장은 틈새 시장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회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국가는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선 계획 하에 후 개발을 합니다. 과거처럼 선 개발을 하고 후 계획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구나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요 아파트도 50년이 됐습니다. 한강변의 압구정 아파트 제일 비싸다고 하죠. 네. 압구정동 아파트가 네. 제일 먼저 준공된 아파트가 75년생입니다. 75년도였어요. 지금부터 약 50년이 됐습니다. 네. 그 시절에도 저층 주거지들을 만들었고 아파트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파트들이 몸값을 끌어올리다 보니 부시지도 않았는데 100억이 가는 시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맞이하셨습니다. 그거는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겠지만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부정하시면서 가기에는 좀 안타깝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대의 흐름을 잡는 자만이 성공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무관심은 정말 나의 노후를 망친다. 열심히 공부하고 돈벌이 네. 보시면서 최고의 노후 준비를 하는 재테크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눈에나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았을 때 무엇보다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우리의 노후를 또 든든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작은 기회, 큰 기회 뭐든지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파트 말고도 다분히다 빌라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황태현 더 리치에셋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